미친 거 아니냐고. 이때부터 그냥 저를 호구 잡은 거야. 이게 좀 너무 심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건물주한테 숨겼던 거야. 주변 인맥이 없으시다면 아 맞다, 구독.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제가 파티룸을 창업하기 위해서 약 3달 동안 임장을 다녀본 팁과 후기, 그리고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진흙탕 싸움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아낸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아 맞다, 구독. 먼저 임장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후기는 매물 찾는 것 자체는 그냥 어떻게든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물론 다양한 매물을 둘러보면서 매물 보는 눈도 기를 수 있고 중개사님이랑 소통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느낄 수 있는 건 있는데, 싸다고 좋아했다가 비싸도 시설 좋다고 또 좋아했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내가 볼 필요가 없었던 매물까지 보는데 시간을 허비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나만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서로 다른 스택의 매물이 나와도 판단이 용이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일 수 있는데 저 포함해서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진짜 대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렴한 예산이 완전 풀스택이다. 그러면 월세는 120만 원 절대 안 넘게 한다. 그냥 최소 설비에 갔다가 내가 셀프 인테리어로 간다. 아니면 월세가 거의 100 중반으로 가더라도 난방 싱크대 도배 정도는 무조건 된 것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렴한 월세를 본다는 것도 무조건 월세가 낮다고 좋은 게 아니고, 월세가 90인데 진짜 아무것도 안 된 그냥 회색 밀폐된 공간 끝. 이거보다는 월세 뭐 120이더라도 이미 난방 싱크 정도가 있으면 사실 그게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을 했었던 전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돼서 중간에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계약이 만료돼서 설비는 갖춰졌지만 공실인 상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업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중개사님이 웬만하면 그 비슷한 업종을 했던 매물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권리금이 있는 업장이라면 시설 권리, 영업 권리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순수익,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순수익과 관련된 증빙 자료와 진짜 그 권리에 대한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가 됐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권리금이 5천인데 인스타 같은 SNS 계정부터 스페이스 클라우드 계정도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반면에 후기 같은 것도 꾸준히 올라오고 대댓글도 달아주고 막 열심히 소통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저희가 단순하게 임장으로도 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까지 업주분이 잘 만져주고 있다는 뜻이라서 이런 곳은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인계도 좀 쉬울 거고요. 이렇게 나의 기준, 뭐 권리금이라든지 운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매물을 찾는 방법 자체는 진짜 쉬워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상가 업무 토지 공장 카테고리 클릭해서 상가 건물 토지 클릭하고 내 예산에 맞는 필터를 걸면 알아서 쫙 나와요. 여기서도 하나 팁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진이 있고 설명이 꼼꼼한 글, 월세 얼마고 조건이 어떻게 되고 뭐 연락 주세요 이런 데보다는 이런 입지라서 이런 점이 좋다, 시설 상태는 이렇다,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게시글을 쓴 매물들은 제가 3달 동안 찾아다녔는데 허위 매물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기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아 맞다, 구독. 먼저 F식 방법. 중개인은 어쨌든 내가 고객이기 때문에 되게 잘 해준단 말이에요. 커피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하는데, 이제 임장을 할 때 제가 도리어 커피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그 사람들도 내가 중개사를 이렇게 막 만나는 것처럼 고객을 얼마나 막 불특정 다수로 많이 만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뭐 하나라도 좀 잘 챙겨드리면 나를 기억에 한 번이라도 더 남겨주시고 내가 제안한 기준의 매물이 생겼을 때 저를 찾을 확률이 높아져요. 하지만 제 경험상 젊은 여성분한테는 차라리 T식을 좀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 이유는 젊은 여자들을 좀 쉽게 호구 잡는 경향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 요 새끼 중개 쪽 생리를 모르는구나, 호구네? 이렇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반대로 T식 방법은 내 기준에 부합하는 매물을 언제까지 찾으시면 더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호구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코인 부자인 척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던데, 중개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받겠어요. 오히려 그 블러핑이 티가 나면 더 호구를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그냥 중개비 더 얹어 드릴게요. 더 담백한 자본주의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한편으로는 확률 싸움이기도 해서, 그 말인 즉슨 확률을 높이려면 이 모수 자체도 좀 높여야 돼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 있지 말고 중개사들이 영업 뛰는 것처럼 나도 열심히 찾아야 돼. 그래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볼륨 싸움이에요. 쥐잡듯이 주변을 뒤져야 돼. 이렇게 제가 열심히 임장을 다니다가 괜찮은 매물을 드디어 찾아서 제가 도장까지 찍었지만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아 맞다, 구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 150만 원에다가 권리금 500까지 날릴 뻔했으나 권리금도 안 내고 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은 썰이 있습니다. 요즘 큰 전세 사기처럼 저를 막 조직적으로 속이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중개사분이 저를 엄청 크게 호구를 잡은 거예요. 사실 이분은 처음부터 이게 좀 너무 심하셔가지고 약간 경계가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비즈니스에 필요 없는 말들 왠지 엄청 잘하실 것 같다, 계약하기도 전인데 막 이거 하고 막 2호 정도 같이 가시죠? 막 이러면서 엄청 약간 띄워주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막 이게 심한 사람치고 내실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경계가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살아남기가 힘든 바닥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넉살이 좀 좋아졌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법인이었고 매물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매물을 볼 때마다 권리금이라든지 이 입지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꼼꼼하게 서류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좀 믿음이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저렴하고 시설까지 좋은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가계약금으로 거의 계약금 수준의 액수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그냥 저를 호구 잡은 거야. 근데 그 당시 저는 계약금이랑 가계약금 차이를 잘 모르기도 했고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매물이었고 해서 통상 계약금으로 거래가 되는 보증금의 10%를 그냥 이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 전에 제 목적은 파티룸이고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고 막 사람들이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같이 방방 뛰고 막 난리치는 이런 영상도 보내드리고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해드렸어. 근데 계약서에도 파티룸이라는 그 목적을 안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목적으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기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때부터 중개인은 임차인이 시끄러운 장사를 할 거다라는 거를 그냥 철저하게 건물주한테 숨겼던 거야.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파티룸으로 쓴다라고 명시를 해주세요. 그나마 이 부분이 제가 나중에 진흙탕 싸움을 할 때 흑총알이라도 되어줬었어요. 드디어 계약 당일 모든 이해관계자 앞에서 계약서에 파티룸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젊은 애들끼리 대충 술 먹고 여러 가지를 할 거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관리인분이 안 되죠. 위층이 주택인데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가 건물이거든요. 4, 5층짜리에 막 수학학원 있고 영어학원 있고 이런 진짜 상가 건물 알죠? 그런 곳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중개사분도 저한테 계속 뭐라고 했냐면 이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4, 5시면 다 퇴근한다. 이랬는데 미층이 주택이야. 공간 대건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티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원 처리거든요. 카페 같은 가게도 뭐 시끄럽다고 민원 놓고 싸움 나고 이런 업종인데 바로 위층이 주택이면 그냥 못해요. 근데 이제 건물 관리인분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천장 방음 신경만 좀 잘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카트카트 하는 게 맞긴 했지만 저도 좀 당황스럽고 호의적으로 나오니까 여기 관리인이시다 보니까 거의 거주하다시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신경만 잘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 당신 혼자서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도장을 찍었어. 그리고 며칠 뒤에 방금 공사를 해야 되는지 뭐 셀프로 하면 되는지 이런 각을 잡아보려고 연락을 드려서 관리인분께서 거주를 24시간 하고 계시는 거냐 물어봤는데 심지어 본인이 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주택에 세 채라는 거야. 위에 회사분들이 거의 막 일도 하고 거주하고 뭐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3가구나 있는데 맨날 첫날 새벽에 술 처먹어야 되는 그 파티룸을 어떻게 해. 이때부터 약간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조언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못 받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제가 계약금 반환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제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됐죠. 뭐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계약이 빠그라지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중개사 복비 받아야 되지, 건물 관리인 월세 받아야 되지, 전 임차인 월세 털고 권리금까지 받아야 되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계약을 아득바득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이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법적인 얘기도 하고 제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거는 서로의 소통이 안 맞았던 부분이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 제가 어차피 여기 장사를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가 시설도 좋고 월세도 정말 합리적이기 때문에 구하려면 다른 적합한 임차인을 정말 빨리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 혼자 막 셀프 채찍 치고 막 당근 주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된 게 중개인이 하려고 하는 그 중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소통이 미스나서 이 지경이 된 건데 계약이 빠그라지니 많이 하는데도 중개인은 무슨 일수꾼 마냥 맨날 나보고 복비 달라고 전화 오고 그리고 계약 빠그라진 뒤에도 복비 내놔라고 전화 왔음. 계약 사항이 증발이 됐는데 복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도 얼마나 저를 이제 호구 잡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맞다, 구독. 엄청 열심히 설득을 해서 계약금 원본 회수하는 조건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머리 아팠던 게 막상 원본을 돌려드리러 가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150만 원 아니고 100만 원밖에 못 준다 이렇게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그냥 100% 그분 잘못도 아니니까 협의하지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통보를 하니까 괜히 전투력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합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러면서 통보를 또 하더라고. 근데 이제 막말로 건물주 쪽에서 그냥 100가구 못 준다고 그냥 들어놓으면 솔직히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뭐 고소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뭐 2, 3천도 아니고 돈 100만 원이 고소를 하고 막 늪지대 싸움을 하는 그 돈과 시간이 더 들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100만 원 돌려주겠다고 한 거에 그냥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잘못됐으면 계약금 100만 원, 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 500 주고 계약금에 보증금에 월세 뭐 현장 방음 신경 쓰고 장사하면서 민원 관리하고 그런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진짜 바로 저혈압의 치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물론 모두가 그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중에 진짜 이런 양아치 호구잡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초보고 처음이고 잘 모르고 이런 식으로 좀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최대한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째로 중개인이 진짜 중개를 잘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주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확인을 한다든지 간접적으로라도 체킹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싶으시면 특약사항을 추가를 하던지, 마지막으로는 내가 잘 모르면 저처럼 어영부영하지 말고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서 경험자의 조언을 구하기. 주변 인맥이 없으시다면 공사사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공간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만들어진 건데, 공간 관련업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저 같은 예비 창업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라서 뭐랄까 약간 동지애, 전우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잘 도와줘요. 질문하면 또 잘 받아주시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막 질문하고 이런 거는 강퇴 대상이라고 했나? 그래도 이제 자기소개하고 어느 정도 소통하고 난 다음에 도움을 구하거나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에도 오카방 링크 넣어놓을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안락한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사회의 더 매서운 차가움을 좀 맛봤는데, 솔직히 막말로 뭐 돈 몇백 날리는 거는 교육 정도라고 해야 되나? 재산에서 감당 가능한 사고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긴 했지만 싸워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달린 연락들도 많았고, 제 임장기를 회고해보면 이 정도 작은 실패를 해본 거에 감사하고 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면서 다시 도전할 때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저 자신도 이제 기준이 없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게 있어서 내가 파티룸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왜 내가 공간 대관 사업을 하고 싶은지도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구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